문재인 대통령 뭐 여러 가지 일정을 보면은 그 일정마다 이번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동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10번 가까이 뭐 오늘 백두산 이 동행까지 하면은 10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 만찬 뭐 문재인 대통령 바람대로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동강 수산물 식단. 어제 화면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 신웅진 기자 리포트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들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에 따라 정해진 만찬 장소는 대동강 수산물 식당입니다. 지난 7월 말 개장한 이곳은 대동강변의 명소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름도 짓고 부지도 선정한 특별한 곳입니다. 1층에는 대형 수조와 낚시터가 있고 2, 3층에서는 식당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민들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가며 안부를 물었고 사람들은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맛안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20분가량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시간 많이 끌는 거 아닙니까? 애초 함께할 예정이 아니었지만 김 위원장이 즉흥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 부부는 생선회와 간단한 반주를 곁들여 친교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상 외교 때마다 현지 식당을 찾아 친밀도를 높여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쌀국수를, 중국에서는 꽈배기와 두유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소탈하고 친근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핏줄인 평양 시민들과 교감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외국에 나갈 때마다 현지 주민들이 자주 찾는 이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이런 외교 행보를 많이 보였는데 어제 간 곳은 이제 대동강 수산물 식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요. 이 평양시의 어떤 서민들이 가기는 좀 어려운 식당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뭐 서민 식당이라고 볼 수는 없고 평양은 이제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는데 거기도 강북에도 부자들이 살고 강북에서 제일 좋은 식당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옥류관입니다. 그 맞은편 강남에서 제일 좋은 걸 찾으라면 바로 저 대동강 수산물 식당입니다. 강남에 제일 좋은 곳을 갔군요. 그래서 이제 지난 7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최근 식당이고 깨끗하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강남 지역에 조만한 능가할 식당은 없고 어떻게 보면 북한 최고의 횟집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때까지 횟집다운 횟집이 없었고 북한 주민들이 회 문화에 아직 익숙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이 가시고 거기다 또 이제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한국 대표들을 잘 모시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혼자 식사하려다가 아이고 아무래도 이제 참을 수 없다 가자 해서 아마 이슬주 여사랑 일어나서 찾아온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 횟집으로서도 대동강 수산물 식당은 더욱더 유명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왔고 또 김정은 위원장 물론 저 식당을 오픈할 때 갔었습니다만 아마 두 번째로 갔을 가능성이 높고 뭐 그림으로서는 상당히 깨끗하고 좀 화려합니다만은 횟집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횟집보다 그렇게 뭐 좋지는 않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기서 이렇게 독립된 방도 아니고요. 그리고 평양 시민들하고 섞여서 저렇게 이제 밥을 먹는 이런 일정이었어요. 하나 좀 첨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자꾸 이제 평양에 있는 저런 그 식당은 고급 식당이고 그리고 또 아주 그 제한된 사람들이 특수한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니냐 그 말씀도 맞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옥류관 같은 데만 하더라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완전 궁전처럼 이렇게 꾸며놨거든요. 거기에도 역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인민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식사를 하게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다양한 그 인민들이 그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 조직 활동을 한다든가 그게 충성을 있어서 모범적으로 했다라든가 이런 인민들을 또 특수하게 초청해서 이런 식당에서 일반 식당 객들처럼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민식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수산물 식당 이런 것은 좀 관광객
걸 또 의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달러를 또 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거입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와서 또 특별하게 또 하는 것이 경제정책 중에 하나가 실제 그 인민들이 많이 돈을 갖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돈이 돌질 않아요. 돈은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달러를 돌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이런 식당 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돈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그 계층의 차이가 좀 커서 이것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계층도 꽤 많다고 하는 것이 요새의 전언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사실 우리 정상이 일반 식당에서 우리 가끔 뭐 광화문에서 같이 뭐 호프도 하고 맥주 마시는 것도 있지만 북한의 정상이 이런 곳에 나타난다. 이거 굉장히 드문 일, 거의 없는 일이죠. 거의 없는 일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해당화관, 평양시에서 제일 고급스럽고 서양 요리도 하는 해당화관, 여기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가끔 나타났지만 역시 뭐 바라만 보고 그랬는데 이번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 가서는 같이 우리 대통령과 같이 이제 테이블에 음식까지 나오고 예. 거기서 약간의 식사를 했단 말이죠. 이런 걸 이제 또 평양 시민들, 보통 사람들이 와서 봤으니까 예. 역시 이제 인민의 지도자, 무슨 애민 사상 이런 걸 이제 부각시키는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엄청난 보너스를 받은 겁니다. 예. 우리 대통령과 우리 대표단이 가서 그렇게 환영을 극진해 주는 건 이것은 우리에게도 극진한 거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리더십 확보에 북한 주민들이 볼 때 정말 2005년에 후진타오 주석이 온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 나타났고 대통령 카카라는 용어가 평양 국제공항에서 2005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울려 퍼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 환영곡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날 때 하는 음악이 그 환영곡이 있습니다. 가사는 없는 곡만인데 네. 그 오늘 아침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하기 위해서 국제공항에 나타났는데 그때도 예. 환영곡이 울렸는데 그 환영곡은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날 때 하는 환영곡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 일반 환영곡이 울렸기 때문에 환영곡이 울리는 것 자체에서 저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났냐 안 나타나냐를 한눈에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네. 일정들을 되짚어 보면은 정말 파격 그리고 최초 이런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일정들이 너무 많은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지금 일정들이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순안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른 아침부터 평양 시민들이 저렇게 나와서 네. 또 환송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번에 그 첫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과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갔을 때 어린 학생들이 많이 동원됐어요. 이번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한 명도 안 보이죠? 평양인데 예.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이제 빛나는 조국 행사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참석을 못했구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과거 우리 권위주의 시절에 우리도 저렇게 했죠. 근데 저것이 그 이면을 보면 우린 지금 저렇게 하라고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교통 다 단속해야 예. 되죠. 저 다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북한식 사회주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의전 방식입니다. 의전 방식이고 최고의 그 성의를 표시하는 의전 방식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저런 평양 시내 그 경호차까지 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경호원들이. 우리 이건 뭐, 경호실장이 이 남북 정상이 카퍼레이드를 네. 하는 그 무지개차 안에 우리 경호실장이 그- 그런 것도 좀 이례적이었어요. 그렇죠. 이례적이고 식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파격의 연속. 제가 이제 거듭 들은 건 아마 평양 시민들 굉장히 뭔가 이게 말은 못 하겠고 우리 대한민국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산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고 이것이 아름아름 아마 전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거를 황색바람이라고 그랬죠. 예. 황색바람에서 경계를 했는데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단속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 몇 달 전에 통계를 보면은 미국의 통계를 보면 장마당이 공시가 허가된 장마당이 500개가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확산되는 거죠. 확산되기 때문에 예. 장마당의 확산은 이른바 노동당 정책이 잘 안 먹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엔 당이 2개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노동당에서 지시를 내리면 장마당에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우스갯소리도 탈북자들이 하는데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이 큰 거대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능적으로 가자. 그래서 정상 국가로 가고 보통 국가로 가자라는 방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점심시간 뭐 식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좀 늦은 점심 드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우리 백두산에서 오늘 그 천지에서 산책을 한 두 정상은 아마 삼전 초대소에서 오찬을 한 것으로 현지에서 예. 전해지고 있고요. 네. 조금 전에 안찬일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평양 대동강의 강남의 명소 그 대동강 수산물 시장 다녀왔고요. 그 강북의 명소로 한번 가볼까요? 옥류관. 평양 시민들이 아마 가장 먼저 평양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남한 사람들도 평양 냉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점심 오찬 평양 옥류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방북 수행단 모두 평양 냉면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그저 맹맹한 맛의 그런 평양냉면을 생각을 했었는데 밍밍하지 않고요. 맛은 확실하게 느껴지되 그렇다고 그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그런 균형 잡힌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네, 옥류관의 평양냉면 나올 때마다 남한에 있는 평양냉면집 앞이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는 네. 이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오늘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갑니다. 그렇죠. 예. 자, 몇 사람의 이제 평양냉면을 먹은 후기들을 우리가 이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맛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드셔보셨어요? 저는 기회에 2007년 이전까지 그 평양하고 또 북한 주요 도시를 좀 다녀봤는데 그때마다 특히 이제 함흥에는 함흥냉면을 먹어봤고 평양에는 저기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어봤는데 우리 입맛에는 그렇게 맞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크게 또 냉면을 좋아 안 해서 그런지 우린 조금 단맛을 좀 더 가미하는 그런 그것을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나 이제 이 냉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그 평양냉면, 옥류관 냉면이라든가 예. 함흥냉면 사실 좋아한다 이래 볼 수 그게 어떤 의미에서 원조죠. 그런 그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가 또 그렇게 먹어야 그 냉면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이래 하니까 저만 하더라도 냉면의 매니아는 아니다. 안찬일 소장님은 냉면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냉면 대단히 좋아하고 자칭 대한민국 냉면 홍보 대사라는 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옥류관 냉면을 먹어보고 서울에 와서 여러 냉면집, 사대문 안에 유명한 집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먹어봤는데 이거 역시 냉면,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듯이 북한에서 그 줄을 서서 한 시간 기다리다가 먹으니까 이게 꿀맛이고. 옥류관도 한 1시간 길 줄 서야 먹나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사진에 저분들은 다 뒤로 이게 들어가니까 괜찮지만 귀빈들은 다 줄을 서야 됩니다. 일단 기다리면서 배가 고파지거든요. 네, 배가 고프고 군침이 그냥 한바탕 나와가지고 시장의 들어가 먹으니 네. 배가 맛이 없을 수가 없고. 근데 북한에서는 보통 20, 30대 사람들은 옥류관에 가면 한 두세 그릇씩 시켜 먹습니다. 왜냐면 먹을 기회도 자주 없는데 들어온 김에 이게 먹어야 되니까. 돈은 비싸지 않지만 그 표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먹기가 힘들은데 아마 우리 대통령이 가시고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저렇게 와서 또 같이 이렇게 냉면 식사를 해본 옥류관이 생긴 이래 아마 국가원수급 두 내외가 와서 식사한 적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면을 먹을 때 우리는 우리식으로 함부로 먹다가 그 핀잔도 듣고 그랬습니다. 가르쳐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고 예. 자기가 옆에 면에다가 키워서 식초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식초 그렇죠. 네, 먹더라고요. 면에다가 뿌려서. 식초를 이래 평양냉 우리나라 이제 분단되기 전에 3대 냉면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양냉면, 함흥냉면, 진주냉면. 그런데 진주냉면은 육수를 이제 면수라 그러죠. 생선뼈로 우러내고 저기는 고기뼈, 꿩고기로 하는데 비린내가 전혀 안 나죠. 이제 저는 이제 좀
평양냉면을 좋아하는데 이제 돌아가신 선친께서는 평안도고 모친께서는 함경도에서 양냉면을 다 유래를 알고 이게 먹어봤는데 예. 그 사실은 담백하죠. 담백한데 원래 냉면이 뭐가 좋냐면은 알칼리성 음식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예. 변비 있는 사람 저거 많이 먹으면 좋다 예. 그래요. 근데 네. 어쨌든 그 평양냉면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예, 저희가 지금 냉면 홍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전달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에 지금 뭐야 옥류관 뭐 분점이 생긴다 어쩐다 하는데 잠깐 저 김정은 위원장 4.27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이게 냉면이 대단히 우리 국민들의 물론 뭐 그동안에도 상당한 음식이었지만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예.